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특집. 여름 하면은 뭡니까? 괴담이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괴담을 좀 읽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적적한 이 여름밤을 보내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마지막 버스. 으스스한 버스 사진이 있군요. 작은 시골 동네라고 하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막차 정도는 있다. 이 버스는 유일하게 마을의 모든 정류장을 도는 버스지만 이용자는 거의 없다. 워낙 늦은 시간에 돌기도 하지만 모든 정류장을 도니까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래도 한 명이 막차를 탔다. 가끔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사람이 타는 경우가 있다. 취객은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버스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얼마 뒤 조금 정신을 차린 듯 주변을 살펴보고 창밖을 보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거 어디 가는 거야? 나 이런 거 탄 적 없는데? 취객을 상대한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이어갔다. 야, 내 말 안 들려? 다 세워! 다 세우라고! 취객은 이제 난동이라고 부릴 만큼 거칠게 반응했고 기사에게 달려들 기세여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뭐야 이 새끼들이! 에이씨, 야, 너 안 나? 워낙 거세게 저항하는 탓에 사람들도 곤란함을 느낄 정도였고 기사는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서둘러 목표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취객을 데리고 내렸고 버스는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뭐가 무서운 거죠? 에? 뭐지? 한 명이 막차를 탔다. 사람들이 곤란함을 느낀다? 막차에 한 명 탄 건데 사람들이 있는 게 무서운 건가요?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댓글에 해석이 포함되어 있대요. 댓글 한번 볼게요. 그러네요. 한 명이 탔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승객이 아니라는 말이다. 목적지라는 말은 정류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이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납치하는 집단이다. 그러네.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된다. 이 무서운 것도요. 머리가 좋아야지 알지. 저처럼 멍청하면은 무서운 줄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은 버스가 막차 버스인데 취객이 잘못한 게 맞았네요. 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버스를, 사람을 납치하는 버스를, 위장 버스를 탔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좀 읽어볼게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적한 도시 외곽. 도시라고 시끄럽고 복잡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외곽으로 가도 사람 없이 조용한 동네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꽤 티가 나는 편이다. 사람들 없을 시간에 괜히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람이면 거의 새로운 사람이다. 처음에는 일단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사람은 항상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전화를 하면서도 나를 자꾸 쳐다보았다. 어느새 인사도 안 하게 되었고 웃음도 짓지 않았다. 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에 서둘렀지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동네를 떠났다. 나중에 가봤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딱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게 왜 무서운 거지? 나 좀 지능이 부족한가? 나 왜 이해가 안 돼? 이거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조그만 한적한 마을인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자꾸 이사 왔는데 나만 보면은 뭔가 전화를 얻다가 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났대. 나중에 가봤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딱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예?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떠난 거 아니에요? 내가 떠났는데 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뭐지? 이해가 안 가네. 해석을 볼게요. 아, 내가 이사 온 사람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함.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던 거구나. 내가 없애버렸으니까. 아, 무서운 사람이네 이거. 다음 이야기. 돌아온 고향.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사람이 많이 없어진 탓도 있고 사람이 유입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다. 조용했다. 확실히 예전에도 조용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낡은 집에 들어와 보니 낡은 내 사진이 있다. 만지면 바스라질 것처럼 풍화되고 빛바랜 사진이다. 주변에 적힌 글자는 이제 잘 읽히지도 않는다. 사진 속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방에서 나오는 길에 막 집으로 들어온 할머니와 마주쳤다.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서 내가 더 놀랬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역시 핏줄이 엮이면 잊히지 않는 모양이다. 뭐라고 막 소리치시긴 했지만 동네가 조용해서 다행이었다. 이 할머니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거다. 난 그렇게 믿는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아, 왜 이렇게 어렵지? 괴담이 아니라 약간 창의력, 사고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말하는 이 사람이 그 오랜만에 찾은 고향인데 할머니 내 사진이 있었다. 낡은 사진. 바스라질 정도로 풍화되고 빛바래지진 않잖아요. 사진이 오래됐다고 해도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 말하는 사람이 귀신인 것 같아. 에? 아니야? 마을 사람들을 죽여서 감옥까지 갔던 화자가 돌아와서 자신이 죽인 사람의 가족마저 죽이려 하고 있다. 아, 에, 내가 귀신이 아니었어. 이 할머니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거다.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죽인 살인범이 오래간만에 그 동네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족 중에서 할머니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 할머니도 죽은 가족 곁으로 직접 보내줬다는 뜻이겠죠. 미친 사람이죠. 미친 긍정이죠.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에 또 다른 거 읽어볼까요? 네, 그림이 무서워. 매일 하는 아침 인사. 매일 아침은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유는 딱히 없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있던 습관이다.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인사를 하면 가끔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한다. 힘이 없으신지 안 해주실 때도 많지만 오늘도 평소처럼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했다. 인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퇴근해보니 이웃집에서 추모식을 한다는 게 아닌가?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다. 그것도 일주일 전에.
혼란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니 에? 여전히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셨다. 무심결에 인사를 했지만 오늘도 인사를 받아주지는 않으셨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 그대로 돌아가셔가지고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내가 인사를 했다는 건가? 에? 이웃집은 할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 아침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대잖아. 그러면은 그 추모식을 굳이 왜 한 거야? 아니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신경 안 쓸 거면은 추모식도 안 해야 정상 아닌가? 든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피아노 소리. 매일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도 아름다운 선율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연주였다. 처음에는 웬 피아노 소리인가 의아했지만 어느새 비슷한 시간에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한 번은 슬쩍 옆집의 창문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다. 아직 10대로 보이는 소녀가 굉장한 속도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주일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옆집을 찾아갔다. 아, 피아노 연주요? 아쉽지만 팔아버렸답니다. 에? 그럼 피아노는요? 아, 팔아버려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눴지만 결론은 이제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였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뭐지? 10대로 보이는 소녀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에? 팔아버려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에? 피아노 연주요? 아쉽지만 팔아버렸습니다. 피아노는요? 팔아버려서 이제 연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 피아노를 판 게 아니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팔았다는 뜻이네. 약간 좀 뭐랄까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옛날에 뭐 노예제가 있다든지 그런 시절에는 충분히 딱히 괴담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네 마음이.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말 산책. 주말이다. 오늘은 가까운 공원을 가기로 했다. 안개 때문에 조금 어둡기도 하고 너무 일찍 나왔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람이 몇 명 있긴 했다. 축축해진 옷을 갈아입고 시간이 좀 지나자 햇볕이 따뜻하게 비쳤다. 어느새 공원은 가족들과 커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일단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나와 매우 흡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볼수록 그게 아니었다. 똑같은 겉옷에 바지, 신발, 그리고 이어폰까지 같은 모델이었다. 지금 내가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니 점점점 식은땀이 나고 긴장되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옷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보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야! 나온다더니 어디야? 오늘 완전 커플룩으로 맞추자고 해서 엄청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야. 앞서 걷고 있던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응? 아, 몰랐는데 이건 커플룩이었던 모양이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겨우 웃을 수 있었다.
이거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된다. 그 주말인데 아침 일찍 나왔던 거죠. 다행히 사람이 몇 명 있긴 했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을 직접 죽여서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새벽 시간대 조깅하는 사람을 노린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커플룩을 입기로 한 커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런 사람이. 근데 뭐냐? 아직 못 찾은 거구나. 뒤에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나는 커플룩을 입었는데 사람이 다르면은 알아봐야 정상 아닌가 싶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 그거네요. 못 찾은 거였네요. 미친 사람이네. 조별 보고서. 야, 이거 AI가 만든 그림인 것 같은데 얼굴들이 너무 기괴하게 돼 있다. 어떤 거는 사람 얼굴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네요. 조별 보고서. 방학 마지막 날이 되었다. 밀린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일기 형식의 자율탐구 보고서가 남았다. 방학 숙제에 꼭 이런 게 껴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조별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주제로 개별 활동을 하고 작성하는 보고서다. 한 2주차까지는 썼던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쓰지 않았던 것이 기억나서 급하게 기억을 떠올려 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절망하며 보고서를 펼쳤는데 놀랍게도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3주차까지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지난주에 했던 일들이 생각나며 맞아 그랬었지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2주차가 아니라 3주차까지 썼었던 것이다. 기분 좋게 이번 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에 가져갔다. 그리고 다시 조별로 모였는데 아차 싶었다. 이 보고서는 내 보고서가 아니었다. 친구와 보고서가 바뀐 것을 모르고 내가 가져갔던 것이었다. 난 친구 보고서에 내 보고서를 쓴 거였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했더니 친구는 괜찮다고 하면서 내 보고서를 돌려주었다. 얼른 마지막 내용을 옮겨 적어야겠다. 뭔 말이야? 뭔데? 나의 개별 활동을 친구가 모두 알고 보고서로 써두었음.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건데 내가 안 쓴 다른 친구의 쓴 그거에 내가 한 게 써 있었던 거지. 근데 자기 필체를 못 알아봐? 컴퓨터로 쓴 거겠죠? 그러면 뭐 일리가 있죠. 미친 사페다, 그죠?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웃과 친해지기, 도시락 나눠 먹기, 코미디 영화. 첫 번째, 이웃과 친해지기. 여보세요? 야, 내가 어제 이사했잖아. 근데 여기 정말 너무 좋아. 이사하길 잘한 것 같아. 야, 이거 10층이라 그런지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좋고, 야, 다른 것보다도 이웃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 있지. 다들 친절하고 말도 잘 통해. 조금 걱정했는데 다들 식사 한번 같이 하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더라고. 손님 오셨다. 미안. 다음에 통화하자. 그래도 이분이 우리 동 마지막 사람이니까 이제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 우리 동 마지막 사람이라고? 에?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야? 이사하길 잘한 것 같아. 10층이라 그런지 이웃이 너무 좋은 거 있지. 다들 말도 잘 통해. 식사 한번 하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더라고. 연결되는 이야기인가요? 모르겠네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락 나눠 먹기. 두 여자는 함께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오늘 메뉴는 샌드위치였다. A가 좋아하는 양상추 샌드위치였는데 동료는 언제부터 그렇게 채소를 좋아했냐며 웃었다. A는 한 입 크게 먹어보더니 고기보다 피클의 상큼한 맛이 좋다며 웃었다.
그들은 샌드위치를 다 먹고 보온병에 든 커피를 마셨다. 이번에는 A가 동료에게 언제부터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기 시작했냐며 웃었다. 동료는 따뜻한 커피도 괜찮은 것 같다며 웃었다.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이야기야? 무슨 말이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코미디 영화.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최근에 개봉한 로맨스 영화의 평가가 워낙 좋아서 보고 싶은데 혼자 보기 싫어서 친구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친구는 코미디가 아니면 안 본다고 했지만 미나가 평가가 정말 좋다고 한 번만 보자고 설득했다. 확실히 영화는 재미있었다. 배우의 연기도 좋았고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스토리로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다. 다행히 친구도 재미있게 봤는지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이건 이해가 되네. 비극적 결말을 맞은 영화인데 친구가 코미디라고 한 거 보니까 친구가 사페인 거죠? 첫 번째랑 두 번째인데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해석 보겠습니다. 에? 아니 세 번째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이해가 안 되고? 편의점 CCTV 계획 여행. 또 짧은 이야기구나 이것도. 나 이해 안 되면 어떡하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매일 밤 10시에는 편의점을 닫고 청소를 했다. 그런데 묘하게 청소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혹시나 싶어 CCTV를 살펴봤지만 다른 사람은 찍히지 않았다. 사장님은 누가 밖에 있는 낌새도 없었고 혹시 있더라도 문이 튼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긴 했지만 역시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다. 이건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게 CCTV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드니까 했는데 밖에 사람이 있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장님은 야 이거 괜찮아 뭐 누가 밖에 있는 낌새도 없고 혹시 있더라도 문이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장님이 알았겠어. 사장님이 CCTV로 보고 오셨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잘 느꼈던 거지 그 시선을. 계획 여행. M은 무엇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여행을 가면 모든 일정을 정확히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행동했다.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보냈다. 그리고 하룻밤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갑자기 생긴 파티에 참석했다.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을 새운 M은 자신의 짐을 챙겨들고 계획에 따라 다음 여행지로 향했다. 무슨 말이지?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갑자기 생긴 파티에 참석했대. 원래 계획적인 사람인데. 이 계획이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밤을 새운 다음에 M은 자기 짐을 챙기고 계획에 따라 다음 여행지로 향했다 하잖아. 얘가 즉흥적인 사람인 게 아니고 여자친구를 여행에 가서 죽이는 게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남은 다른 거는 이제 아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짐이 이제 아마 죽인 여자친구였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사진 무서운데? 무서워. 무서워. 빨리 내려. 창밖의 주민.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솔직히 꽤 즐거웠다. 특히 15층이라 좋아했는데 멀리까지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햇볕이 잘 들어왔고 새로 마련한 화분들이 테라스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줬다. 주말이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창문을 열면 만날 수 있는 이웃 주민들의 얼굴들도 늘 한결같이 좋았다. 에? 무슨 말이지? 15층이잖아. 15층. 창문을 열면 만날 수 있는 이웃 주민들의 얼굴들도 한결같이 좋았다. 설마 지금 새로 마련한 화분들이 그 이웃들의 그걸 죽여가지고 화분에 심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거면 진짜 미친 사람인데. 근데 옛날에 심지어 그런 게임이 있었죠. 토막인가? 그런 게임이 있었어. 지금은 이제 정신 나간 그런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요. 미연신데 그 사람 죽인 건 아니지. 사람 머리가 자라는 화분을 키우는 미연씨입니다. 반려동물 금지. 오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이제 다 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만났어요. 조금 쓰다듬어주고 놀아주자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왔어요. 엄마는 우리 집에는 반려동물 금지라서 이렇게 데려오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다음에는 그냥 엄마한테 전화하렴. 되도록이면 저녁 준비 전에 연락해야 한단다 라고 하셨어요. 뭐지?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너무 귀여우니까 강아지를 같이 집으로 데려온 거야. 근데 엄마는 우리 집은 반려동물 금지라서 이렇게 데려오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긴 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아마 그 반려동물을 죽이라고 했다든지 뭐 처리하는 방식을 알려줬다는 뜻이겠죠? 미친 엄마네? 죄다 미친 사람밖에 없어. 요리 준비. 내일 친구에게 요리를 해주기로 한 다음 엄마에게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워낙 급하게 준비하는 거라 실제 메인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배우는 게 쉽진 않았다. 이번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기도 했지만 역시 좀 불안했다. 아무래도 실제로 요리를 할 때는 엄마의 조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내일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다행이다. 미친 또 무슨 내용이야 이건 또. 엄마가 있어서 내일 재료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친구에게 요리를 해주기로 했다. 아마 뭐 인육 관련된 뭐 그런 요리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레시피대로 해볼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미친 이야기들밖에 없구만. 다음 첫 직장.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은행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일을 하는 것이라 긴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첫날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손님들은 그녀에게 항상 미소를 지어주었고 매니저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다. 하는 일은 어려울 것도 없이 입금된 현금을 정확하게 세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 후에는 돈을 잘 정리하고 퇴근하면 된다. 집도 가까워서 금방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방에는 웬 돈뭉치가 있었다. 에? 이게 무슨 돈인지 고민하긴 했는데 일단 한번 세어보기로 했다. 한번 해본 일이라 그런지 금방 셀 수 있었다. 뭔 소리야? 돈뭉치가 집에 왜 있었을까? 한번 해본 일이라 그런지 금방 셀 수 있었다. 뭐지? 또 이해 안 돼.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냐? 이런 나폴리탄류의 괴담은 좀 어려워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거 뭔 내용이야?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친구와의 약속.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만나는 약속이었다. 그 친구는 몇 분 뒤면 도착할 예정이었고 그때까지는 카페에서 기다릴 생각이었다. 친구에 대한 기억은 꽤 많아서 떠올리는 것에만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왔다. 자리를 못 찾길래 먼저 불렀더니 웃으면서 다가왔다. 5년 만에 만나는 거면 얼굴을 잘 모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게 맞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구에 대한 기억이 꽤 많다. 떠올리는 것에만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친구가 왔다. 이게 아마 뭐 그 친구의 친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사람을 자기가 해치고 약속을 대신 간 거겠죠? 어차피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못 알아보는 게 다행이었다라고 한 것 같아요. 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아이 사진. 그녀는 집에 있는 사진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선반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잔뜩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아이들의 사진으로 교체할 생각이었다. 그녀와 남편은 예전 아이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사진을 비교하며 아이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놀라곤 했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이게 아마 좀 중의적인 말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잔뜩 있었다는 게 아마 가족 사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래된 전의 가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운 아이 사진들로,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의 사진인 거죠. 새로운 아이 사진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의 사진들로. 예전 아이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 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가 죽었다든지 죽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행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네, 다음 거. 방 정리. 미아는 어릴 때부터 방 정리를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이 항상 대신 방을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질러진 방을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오늘은 부모님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아를 불러놓고 설교를 하셨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방을 그렇게 어질러 두고 나가면 어쩌니? 평소보다 덜 어지른 거였는데 뭔가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미아가 미친 애 아니에요? 덜 어지른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얘가 싸패인 것 같은데? 얘가 싸패잖아. 그냥 방 정리를 안 하고 뭐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덜 어지른 거였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애는 아니죠? 놀러간 집. 미니는 어느 날 아침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자기 또래의 아이가 혼자 노는 것을 보았다.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미니는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 아이와 몇 번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미니에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 아이를 따라갔더니 처음 보는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집 안으로 달려갔다. 깜짝 놀라 따라가려고 했지만 신발을 벗느라 늦어버리고 말았다. 뭐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 친구가. 내가 무작정 따라간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집 안으로 달려갔다. 깜짝 놀라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신발을 벗느라 늦어버리고 말았다.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한 게 아니었던 건가? 그냥 맞장구 몇 번 쳐줬는데 눈치 없이 따라갔던 거 아니야?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하차역. 혜진은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것을 즐겼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쪽 구석에 기대어 책을 펼쳤다. 어차피 마지막에서 내리면 된다는 생각에 이어폰까지 끼고 책을 읽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지하철이 종착역에 도착했다. 그제야 혜진은 자신이 하차역을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가끔 있는 일이기에 오늘도 한숨을 쉴 뿐이었다. 무슨 말이야? 종착역이 마지막에서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이 종착역에 도착했다. 하차역을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지? 내가 이해가 안 되나? 한쪽 구석에 기대서 책을 펼쳤다. 마지막에 내리면 된다는 거는 전철이 종착역에 가면 된다는 그거잖아요. 자신이 하차역을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이가 사페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멍청하면은 몸이 덜 고생해요. 괜히 무서웠어야 될 거, 소름 돋아야 될 거 안 돋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무던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제가.
할머니 요리. 직장 동료로부터 추천받아 새로운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이곳에는 특이한 메뉴가 있다고 했는데 메뉴판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할머니 요리라는 메뉴가 있었다. 할머니의 맛에 살린 에? 할머니의 맛을 살린 추억의 요리라는 설명에 어릴 때만 봤던 할머니가 생각이 났다. 주문해서 맛을 보니까 어릴 때 딱 한 번 먹어본 할머니 요리와 맛이 똑같았다. 요리를 해주었던 엄마 생각이 났다. 이게 아마 할머니 손맛 뭐 이런 건데 진짜 재료가 할머니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딱 한 번밖에 못 먹어봤던 이유가 할머니 요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다음, 아빠의 놀이방.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녹슨 키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키냐고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놀이방 열쇠라고 했다. 지금은 그 놀이방을 쓰지 않지만 그냥 수집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집에 그런 방이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딱히 생각나는 방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집에 있는 방의 열쇠를 다 맞춰봤는데 이거는 내 방 열쇠였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수집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게 나를 말하는 거인가 봐요. 세상 이상한 아빠네요. 그걸 본인한테 말을 해? 두 문장 공포 소설이 있네요. 자,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집 와이파이 인식이 너무 오래 걸린다.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 외부 연결 카메라 2대는 뭐야?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와이파이가 아마 다른 연결되어 있는 외부 연결 카메라, 뭐 IP 카메라라든지 그런 거에서 너무 많이 트래픽을 잡아먹어서 와이파이가 느렸다는 건가. 어쨌든 간에 좀 논외지만 나는 집에 그런 IP 카메라를 보통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나 혹은 너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많이 설치하는 것 같던데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난 나중에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별로 그런 거 설치하고 싶지 않아. 너무 깨림칙해. 다음, 싸구려 숙소를 잡았더니 바람이 불 때마다 방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다음날 보니 방문에 손톱 자국이 가득했다. 딱히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옆집이 이사를 갔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불을 켜두고 간 건가 싶어서 들여다보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이건 좀 무섭다. 옆집이가 이사를 갔는데 방에 불이 켜진 채로 간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이거는 딱히 내용이 무섭진 않은데 그냥 생각했을 때 그 상황이 좀 공포스럽다. 잔소리하는 남편을 무시하며 화장대에 앉았다. 거울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지만 잔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거울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지만 잔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두 가지 의미겠죠. 뭐 죽은 남편의 귀신이 잔소리하는 게 들렸다든지 아니면 뭐 장롱이라든지 어딘가에 남편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든지 남편이 뭐 꺼내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화장대가 제가 생각하는 그 화장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유난히 거슬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짜증이 나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었는데 웃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아이들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던 겁니다. 딱히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볼까요? 자려고 하는데 옷장 문이 스르륵 열렸다. 옷장을 닫으려다가 옷 사이로 보이는 눈과 눈이 마주쳤다. 으아, 이런 게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 이야기가 짜증나.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란 걸 당연히 아는데 그냥 실제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일본 괴담들이 짜증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근처 나무에서 매일 새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갑자기 멈췄다. 무슨 일인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보니 새 둥지에는 잘린 인형 머리가 있었다. 뭔 말이지? 아, 그건가 보다. 새가 아니라 그 인형이 내는 소리였나? 근데 이제 머리가 잘려가지고 더 이상 그 인형에서 소리가 안 난다든지 새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다음, 옆집에서 자꾸 벽을 두드리길래 항의하러 갔다. 옆집에서는 오히려 내가 벽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며 항의를 했다. 에? 이거는 솔직히 공포가 아니라 그냥 층간소음인 것 같은데. 이거 특 아니에요? 층간소음 특. 너무 시끄러워서 위층 찾아가면은 저희 집도 들린다고 함. 그럼 도대체 누가 내는 거야 도대체? 벽은 이제 약간 그 얇다 보니까 소리의 전이가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다음 네 번째. 어두운 골목 사이로 하얀 손이 보였다. 잃어버린 줄 알았네. 그거죠. 그러니까 토막 살인 낸 것 중에서 손을 자기가 잃어버렸던 거죠. 찾아서 다행이네요. 다음,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인형을 모았다. 다 모였으면 이제 인간들을 제거하고 이 집을 점령한다. 뭐야? 인형들이 약간 좀 귀신 들린 인형이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집을 점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토이스토리의 공포 버전 같은 느낌. 다음, 매일 침대 밑에서 누군가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린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확인해보면 확실히 죽어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과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두 번째, 자다 깨서 불을 켜니까 아직 밤이라 그런지 어두운 창문에 방이 비치고 있었다. 그게 눈을 깜빡여서 겨우 창문이 아니라 눈동자에 비친 거란 걸 깨달았다. 에? 아... 자다 깨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아직 방이라 그런지 어두운 창문에 방이 비치고 있었다. 근데 그게 창문이 아니라 눈동자에 비친 엄청 큰 어떤 괴생물체가 내 방을 보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창문을 보는 줄 알았는데 이건 별로 안 무섭다. 세 번째, 집주인은 장롱을 제외하면 다른 가구들은 그냥 써도 된다고 했다. 장롱도 쓰고 싶다고 했더니 아직 풀어줄 때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다. 그냥 그 장롱을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집주인께서. 왜 장롱을 다른 사람 집에 두고 쓰지 말라고 해. 다음입니다. 이 가족 묘지 공원에는 가족들이 많이 오는 이 가족 묘지 공원에는 묘지 공원이란 말을 쓰나? 공원 묘지라고 하지 않나? 가족들이 많이 오는 편이다. 일단 아직은 묘지 공원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될 거다. 미친 사패죠. 가족들이 이제 조문을 오는 그런 가족 묘지로 조문을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는 실행 계획을 쓴 거였네요. 다섯 번째, 거울 너머로 내가 아닌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슬쩍 웃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게 어찌나 웃기는지 모른다. 자기랑 쏙 빼닮은 어떤 뭐 또 하나의 자기라든지 그런 인간이 아닌 생명체가 인간의 놀라는 반응을 보며 즐기는 내용이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좀 엄청나게 무섭다든지 그러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을까요? 디지털 미라주, 우리의 기억은 조작되고 있는가? 서론, 어느 날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사건, 감정, 기억이 종종 전자적으로 캡처되어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저장된 기억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개인의 기억에 대한 디지털 조작 주변의 음모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 눌렀다. 디지털 기억 플랫폼의 부상. 여러 기술 회사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우리의 기억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들이 이 기억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과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거. 이러한 기술 회사 내부의 여러 내부 고발자들이 이 디지털 기억의 잠재적 조작을 암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대중의 비난과 투명성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개인의 기억에 대한 디지털 조작은 여전히 미스터리와 추측으로 뒤덮여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기록하기 위해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의 디지털 발자취의 무결성과 진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또 이런 류의 괴담들도 꽤 많이 있었죠. 강철의 연금술사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알폰스 엘릭 동생이 이제 형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 사실은 내 기억과 그런 것들, 내 존재 자체가 형이 만든 거면 내가 사실은 아예 없던 존재였는데 형이 내가 있다고 해서 이 갑옷에다가 그냥 내 영혼을 만든 거라면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가 통 속의 뇌라면 막 이러면서 강철의 연금술사 한 4권쯤에 동생이 이제 형한테 막 따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결론은 이제 자기 팔과 다리를 희생해서 기억을 조작한 누군가의 그거를 만들 형은 이 세상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폰스가 납득을 했던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죠. 군대에서도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었을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걸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박 4일을 내가 나갔다가 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군대에서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의 그 당일날 밤에 나를 어떤 약 같은 걸 먹여가지고 긴 꿈을 꾸게 하는 거 아니었을까? 사회에 나갔다 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꿈을 꾸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그런 식으로 항상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항상 휴가 갔다 온 복귀날 밤에 자기 전에 누우면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너무 도피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미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기억에 대한 조작, 그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이제 있던 현상 중에 하나잖아. 거짓 기억이라고 하면 되나? 만델라 효과랑은 좀 다른데? 만델라 효과랑은 좀 내 기억이 다른데, 옛날에 내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실제로 사람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디즈니랜드의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 막 사람들도 있고 마스코트도 막 있고 막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 뭐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기억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람들이 기억한다, 이때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 마스코트도 기억이 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작진이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디즈니의 경쟁사의 마스코트를 사진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스코트가 옛날에 디즈니랜드에 있었다는 거는 완전 가짜인 건데, 사람들이 마치 경험했던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그래요, 마스코트가 있었고 뭐 어떤 시간이 되면 막 그런 춤을 췄었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랄까,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기억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걸 생각하면은 제법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내 기억을 조작한다는 게요.